자, 지난 시간에 심근경색은 수도 파이프가 노쇠화돼서 자체적으로 틀어막히는 게 100%인데 중풍은 뇌는 뭐가 날라와서 막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날라오는 피떡의 80%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에 의해서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혈압당뇨 고지혈증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무슨 부정맥까지 알아야 되냐 고생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 중풍은 무려 19%가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또 우리 입장에서 봐도 80세 이상까지 그 정도 고령으로 가게 되면 무려 3분의 1이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는 이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심방세동이 뭔지, 왜 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걸 빨리 발견해서 중풍에 안 걸릴 수 있는지 오늘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서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의사 닥터입니다. 자, 그래서 뇌졸중 중풍은 뇌혈관이 뭐가 날라와서 막히는 게 이렇게 19%나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날라오는 거냐? 무슨 운석 맞고 멸망하는 공룡 마냥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거냐? 자, 그 날라온 거의 80%가 요 심방세동이라는 신장이 달달달달 떨리는 요런 요상한 부정맥이 생기면서 요 안에서 이제 피들이 솜사탕 돌듯이 이렇게 고이면서 조그마한 피덩이들이 이렇게 뭉치면서 피떡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심장이 왜 이렇게 달달 떨리냐? 안영미도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심장이 럽덥이라고 해서 툭툭 툭툭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한 박자에 2번씩 뛰잖아요. 그게 방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실해야 그게 한 번 뛰는 건데, 그게 이런 식으로 우리 심장 안에 전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류가 동방결절에서 방실결절로 방실 이렇게 뛰는 게 심장 한 번 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방실 툭툭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전선이 쿵짝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이 들어가면 실이 딱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여튼 고혈압이 됐든 나이를 먹든 이 전선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방을 쳐도 실이 완전히 반응 안 하는 건 아니고 쌀보리 하듯이 이렇게 어쩌다 가끔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잡아줘야 한 번씩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심장이 안 뛰면 죽으니까 얘가 엄청나게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방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방방방방방 하면은 가끔 방어 이런 식으로 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이 실은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은 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이 떨린다는 거죠. 이 방이 엄청나게 지 혼자 아주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동방결절이 주도권을 잃게 되고, 이렇게 이상 신호들이 막 난립하게 되면은 어찌저찌 막 이렇게 실은 딱 이렇게 빰빠지를 해주면서 심장 출력은 유지는 억지로 시켜주긴 하는데, 이 방이 달달달 떨리면서 이 안에 피가 달달달달달 고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요상한 부정맥이 생겨도 사실 뭐가 좀 두근거리나? 내가 좀 불안한가? 이렇게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막 이것 때문에 못 견디겠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살거나 아예 지장이 없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결국 궁극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안에서 피떡이 고인다는 거죠. 그 피떡이 날라와서 팔, 다리를 막으면 모르겠는데 뇌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탁 틀어막히는 순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풍을 맞게 되면서 뇌가 썩어 들어가면서 뭐 반신마비도 되고 말도 어눌하게 나오고 침대 생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선이 왜 끊어지나, 어쨌든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심장이 뭔가 늘어나면서 이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건데, 그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역시 가장 많은 고혈압이고요. 뭐 심방세동 원인이 80%가 고혈압이다 이 뜻은 아니지만 심방세동 환자의 80%가 이렇게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나이 들면 또 심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정말 심방세동 유병률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40세 이하 3%밖에 없는데 80세 넘어가면 3분의 1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결국 심방세동은 이거 두 개 때문에 생긴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고혈압이라는 게 우리가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만 봐도 압도적인 원인 1위가 고혈압인데, 그래서 뇌졸중 전체로 봤을 때는 무려 60%가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고혈압이 심방세동한테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심방세동을 일으켜서 얘가 다시 또 뇌경색을 유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없는 심방세동 환자에 비해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16%를 추가적으로 위험을 이렇게 또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 연세 많은 사람이면은 심방세동이 내가 없는지 간간히 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다는 게 사실상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깨알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요새 중풍이 좋다, 심근경색이 좋다 이래서 오메가3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오메가3가 중풍이 먹어도 연구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계속 이제 늘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심근경색이 예방되는 결과가 나온 논문들이 있는데 그게 용량을 올리다 보니까 심근경색이 예방되니까 부작용으로 심방세동도 유발되더라는 거죠. 근데 심방세동은 중풍을 고혈압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유발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효과가 생기면 부작용도 생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교훈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뇌졸중 예방하고 싶으면 그냥 영양제보다는 고등어에 있는 들기름에 있는 그런 오메가3 드시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음식 위주로 드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다시 심방세동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뭐 두근거려서 어쩌다 보니까 검사에서 발견이 됐다. 그럼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가? 자, 이 요상한 리듬을 일단 툭툭 툭툭 동리듬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상 율동을 한번 돌려봅니다. 굉장히 이런 식의 발견되면. 그런데 이게 좀 요상한 게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한 번이라도 이런 부정맥이 생긴 사람은 나중에 잘 돌려가지고 그 회복된 정상 리듬을 유지를 하더라도 중풍 확률이 올라가요. 게다가 또 이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빨리 발견돼야 이런 걸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돌리는 것도 쉽지 않고 돌리더라도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풍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치료는 결국 이 안에서 피떡이 생기지 않는 거, 달달달 떨려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풍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항응고 치료가 결국은 심방세동의 가장 주된 치료라는 거죠. 자, 왜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게 중풍 위험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뭐 3배, 많게는 뭐 5배까지 보고하고. 그러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병인 걸 감안하면 너무 무서운 병이죠, 사실. 근데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워하는 치매. 자, 이거는 사람이 어떤 운동의 기능이 떨어지고 언어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거지만 이거는 인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떨어진다는, 그래서 더 무서워한다는 그 치매가, 자, 심방세동이 있으면 1.6배 더 많이 걸리는데, 이게 자, 중풍 걸리면 혈관성 치매 걸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것도 맞지만 중풍과 독립적으로, 자, 중풍이 안 걸려도 치매가 60% 높다는 거예요.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우리가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심방세동이 있으면 이제 크게 뭐 중풍을 일으킬 만큼의 피떡이 아니어도 굉장히 미세한 혈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잔뿌리에, 뇌혈관 잔뿌리에 뇌 관류를 저하시키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풍이 안 와도. 자, 그래서 그 심방세동의 핵심 치료는 항응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뭐 나이나 성별이나 고혈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쭉 계산해 가지고 심방세동 환자들은 내가 1년 뒤에 중풍 걸릴 확률이 4%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알아서 그냥 항응고제를 처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병원에서 의사가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4% 딱 넣으면은 처방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 약을 먹는 것도 무슨 병원에서 심방세동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뭔가 계산기를 두드리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자, 심방세동이라는 게 우리가 중풍 환자들이 고혈압 당뇨를 많이 가지고 있지 심방세동 20%밖에 안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혈압 당뇨 환자들은 내가 10명 중에 9명은 그래도 병이 있는지는 알고 있다가 뭐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중풍을 맞게 되는 건데, 이 심방세동 무려 2명 중에 1명이 심방세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풍 걸린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풍 환자의 6%, 즉 3분의 1이 모르고 있다. 많게는 무려 절반이 모르고 있다는 이런 통계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심전도를 안 찍으면은 이 증상만 가지고 발견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애초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두근거려서 뭔가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의심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심방세동의 정말 궁극적인 문제라는 거죠. 즉 말해서 조기 발견이 진정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방세동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매번 두근거릴 때마다 병원 가서 심전도 찍어야 되냐? 그리고 심방세동이라는 병도 무슨 내가 닥터인류 영상 보고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거냐?
좀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 자, 이게 아직 심방세동 검진 지침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유럽 다르고 영국 다르고 호주 다르고 미국 다르고 아시아 다 다릅니다. 자, 이거를 또 각 지침별로 정리하면 가이드라인마다도 이렇게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면 결국 유럽이 가장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은 65세 이상에서는 기회적 선별, 75세 이상에는 체계적 선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5세 이상부터는 조금만 두근거려도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열심히 찍어보자. 75세 이상은 그냥 전 국민이 매일 심전도를 루틴으로 다 찍자. 이렇게 말하는 게 유럽이에요. 자, 그렇겠죠. 유럽은 아시다시피 세금으로 모든 의료를 다 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걸리기 전부터 예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 대륙은. 근데 미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의료도 자본주의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게 심전도의 비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심전도를 다 찍는 게 맞냐, 그게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오냐 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 아직까지 후속 연구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우리나라는 유럽 보면 확실히 찍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도 의료에 세금 만만치 않게 집어넣는데, 그리고 아무리 봐도 60대 후반이 되면 이거는 진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라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찍기 전에 집에서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여러 가지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스마트워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혈압기에 이렇게 심전도 같이 측정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개인적으로 좀 신박하던데 이렇게 손이랑 무릎이랑 이렇게 딱 대면은 육류도를 재주는 심전도 이렇게 조그만한 기계도 있다는 거죠. 자, 육류도는 또 뭐냐? 자, 이런 것까지 사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심전도 그래프도 한 종류가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6종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심장 전류가 손이나 발에도 이렇게 미세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이랑 다리, 그러니까 무릎이죠, 여기랑 이런 식으로 접지를 하면 심장의 그 파형을 6개를 이렇게 조그마한 기계 하나 가지고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파형을 6개나 봐야 되는 거는 심근경색 맞았을 때 어느 혈관이 막혔나 이런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보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집에서 심방세동 잡는 거는 그냥 한 개의 파형만 있어도 이거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뭐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육류도까지 볼 필요까지는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얘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심전도를 전문으로 재주는 기기가 훨씬 더 정확할 거는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스마트워치라는 게 뭐 수면도 측정해주고 또 운동할 때 맥박도 재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많아서 이거를 살 수도 있겠지만 심전도 기능만 봤을 때는 얘는 조금 부정확할 수 있고, 그 얘는 이제 6개까지는 우리가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얘가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기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얘도 워낙 또 고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뭐 수면 운동 이런 기능을 원하시면 이런 걸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차피 또 혈압기 사셔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얘를 권유드립니다. 물론 유럽이든 미국이든 저 가정에서 측정하는 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스크리닝 검진용이지 심방세동을 진단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병원에 와서 의사가 12호도 심전도를 찍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건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다 공통적인 입장이긴 하고요. 하지만 가정에서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병원에서 가장 심전도를 정확하게 재준다는 24시간 보행 홀터 심전도 모니터, 이거를 1년에 4번 24시간씩 해서 총 53.6시간을 측정한 사람하고 가정용 심전계로 띡띡 그냥 하루에 30초씩 매일 재봤자 1년 해도 2.7시간 밖에 안 돼요. 자, 54시간을 잰 거랑 2.7시간을 잰 거랑 해도 심방세동을 잡아내는 게 가정에서 매일 재는 게 훨씬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밀한 기계도 매일 측정하는 걸 이길 수 없다는 이런 논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측정하는 거는 뭐 비용 부분을 제외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각자 필요에 맞게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방세동 원리랑 가정 측정 기기까지 다 설명드렸고, 심방세동 검진 지침 제가 계속 눈에 설명드렸듯이 유럽, 미국, 한국이 너무 달라요. 너무 이게 방향성이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심방세동을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총 결론 딱 마지막 정답 설명드리면, 자, 일단 이거는 확실하겠죠. 우리가 두근거리면 그냥 병원 가서 심전도 한번 찍어보는 거는 아무런 몸에 해도 없고 비용도 얼마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완벽한 이득만 있는 무조건 100%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근거리지 않는 사람이 이제 심막세동을 어떻게 발견하냐,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 제가 제안하는 거는 65세 이상이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사람은 가정용 심전계를 사셔서 매일 심전도를 한번 찍어 보시라고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가정용 심전계 3개 중에서 혈압기 없는 분들은 사는 김에 이걸 사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또 반대로 혈압기가 심전도 기능이 없는 게 있고 스마트워치가 있다, 이분들도 제 생각에는 크게 고민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심박세동 정도는 잡아줄 것 같고, 2개가 다 있는 분도 고민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없고 일반 혈압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 살지는 조금 고민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심방세동 시간이니까 정말 심방세동만 생각한다면 혈압계에 심전도 붙어 있는 걸 그래도 1차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정용 심장계를 하나 구매를 하시는 걸 고려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리고요. 자, 만약에 65세 이상이면서 고혈압이 있다,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 고민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이분들은 다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는 아예 그냥 고혈압이 없더라도 75세 이상이다, 이런 분들도 저는 무조건 다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오늘 시간에 이거가 됐든 뭐 가정용 심전기를 어쨌든 구매를 하셔서 매일매일 이거 그냥 손 딱 접지하고 버튼 띵 누르면 심박세동입니다, 정상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니까 이거 전부 다 구매해서 매일 루틴으로 측정하게 되면 심박세동을 모르고 걸리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오늘 시간에 설명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저 심전도랑 혈압계 같이 되는 기계를 구매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광고라고 생각할까 정말 조심스러운데 절대 광고 아닙니다. 100% 내돈 내산입니다. 자, 이거 사실 비용이 좀 비싸서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거 다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실제로 저희 아버지하고 장모님께 내돈 내산으로 선물해 드렸는데 그 2개 사니까 뭐 50만 원 막 이렇게 되니까 저도 후덜덜 하더라고요. 솔직히 부담이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좀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보고, 그래도 가능하면 이 심전도를 매일 측정하면 중풍 5배, 치매 1.6배 걸리는지도 모르고 살 수 있는 그 심박세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실제 제 심전도가 정상인지 심박세동인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지금 어플 깔아서 회원가입 해놨는데 솔직히 측정하는 건 아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는데 이 회원 가입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이제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어르신들은 자제분에 좀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제분들은 회원 가입을 좀 해주시고 이거를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렇게 휴대폰 불 켜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이거 이렇게 넣고, 혈압계 우리 그냥 이렇게 재잖아요. 그냥 이렇게 감아서 그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접지를 해야 돼요. 이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잡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더하기 눌러서 여기 뭐 어떻게 잡으라고 나오거든요. 접지를 하고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난리가 나다가 점점 안정적으로 되죠. 지금 이게 제가 말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파형이 떨리거든요. 말을 안 하고 잠시 그래프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정상 뜨죠. 자, 맥박 83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물론 이게 심전도랑 혈압을 완전히 동시에 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심전도 재고 완료하면 되고요. 그리고 혈압은 또 이렇게 따로 버튼 누르면 재주는 거죠. 자, 혈압 재니까 저 또 말 안 하고 좀 조용히 있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열심히 방송을 찍어서 그런지 혈압이 제 평소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113에 81.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휴대폰으로 지금 심전도랑 혈압이 같이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없습니다. 뭐 딸깍입니다. 그냥 심지어 심전도는 그냥 접지만 하고 있습니다. 접지만. 저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부정맥인 심방세동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참 세상이 진짜 좋아진 것 같고, 물론 뭐 스마트워치로 진작에 측정이 가능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보단 정밀도가 높거든요. 저 혈압계 달려있는 심전도가. 그래서 저런 것도 있다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